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5월 21일입니다. 5월 3주차 일요경마인데 5월 19일 금요일에는 인기마필들의 접전경주가 다소 있었고 21일 일요일은 인기마필들의 접전경주와 복병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혼전경주도 좀 많이 있는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편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화된 상황은 없는 것 같고요.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잘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6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21일 일요일에는 조찬훈이 5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아왔습니다. 5경주에도 메인 승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00m 경주 5등급 1000m인데 편성 투수는 조촐합니다. 9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쉬운 편성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가는 모습 속에서 입상을 지켜냈던 이번 육룡이가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자,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는 했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았다. 물론 10번에서 힘을 쓰면서 선행을 갔던 것과 이번에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거 그 차이를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초반에 힘을 조금은 세이브를 시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안쪽에 있는 1번 메릴린 뉴스도 그렇고 외곽의 8번 스웨그도 여기서 선행을 호락호락 내줄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이번 육룡이 직전과 같은 그런 편성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1번 메릴린 뉴스 말씀을 드렸지만은 직전 경주 공백기를 가지고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이었죠. 이번 경주 현장에서 체중이 직전보다 좀 더 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복병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8번 스웨그 직전 경주 마필에 약간 변화된 모습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아 나오는 모습 말이 좀 좋아졌다는 거죠. 이번 경주 게이트가 좀 외곽으로 밀려서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어서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도 1000m에서는 좋은 발걸음을 좀 볼 수 있다. 벌써 말씀드린 마필들이 좀 충돌도 예상이 되고 발걸음 자체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쉬운 편성은 아닌데, 자, 이런 전개로 흘러간다고 보면 앞선에 선행을 가야 될 마필들끼리 싸운다. 그리고 앞선에 가야지 뛸 수 있다. 선행이 실패하면은 불안하다. 자, 그러면 차라리 저는 선입에 따라가는 말을 좀 노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보이는 마필이 5번 가부킨주하고 6번 벙글벙글인데 6번 벙글벙글 같은 경우는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좀 불안해요. 하지만 따라가면서 이 1000m에서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벙글벙글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6번 벙글벙글을 좀 여러분들께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5번 가부킨주는 1200 직전 경주 이제 상당한 좀 공백기를 가지고 이제 출주를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정상주기 출전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자, 쉬운 편성은 아닙니다. 1경주가 쉬운 편성이 아니에요. 액면상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1경주 말씀드렸던 마필들 안에서 해결은 될 테지만 현장에서 마필들의 상태 체크도 필요한 것 같고 선행을 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물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1번 1경주에서 6번 벙글벙글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죠. 안쪽에 있는 1번 브라이트스타. 브라이트스타 같은 경우에 직전에 데뷔전 엄청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죠. 문제는 외곽 게이트의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이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편성인데 모래 적응력을 보이지 못해서 어떨지 모르겠다. 그런데 모래를 잘 맞는 모습에 발걸음을 좋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의 거리를 대폭 늘렸어요. 하지만 원게이트 추적 전개 조건이 있고 기본적인 사이즈가 남다르기 때문에 1번 브라이트스타는 무조건 인정해줘야 되겠죠. 안쪽에 있는 2번 세계 랭킹이 1번 브라이트스타와 같이 이제
배당판에서 최저 배당으로 팔려줄 마필인데 기본기가 뭐 이미 검증이 된 마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의 최저 배당 가능성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1번 이정 먼저 봐줘야 되겠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대안 마필들은 뭐 9번 제도약의 반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6번 퍼스트킹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퍼스트킹은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그 걸음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이 홀랜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 그 끝걸음이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도 홀랜드 기수의 기승이라고 그러면 4번, 6번 퍼스트킹을 이번 경주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직전 경주 조성공 기수가 저는 좀 성의 없이 말몰이를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좀 정성스럽게 타줬다고 그러면 이렇게 바닥 성적은 아니었을 마필이었다. 저는 이 8번 매니 디센던트가 이렇게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한 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변화의 폭은 좀 있겠다. 하지만 이 마필들도 복승식으로 노리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 안쪽에 있는 1번 브라이트 스타, 2번 세계 랭킹의 최저 배당 가능성을 먼저 보자. 나머지 마필은 현장에서 3복승식이나 아니면 배당 던지는 마건으로 쓸 수가 있지, 이렇게 강하게 노리기는 좀 어려운 마필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아리송한 경주예요. 뚜렷하게 충마가 보이지 않는 편성이기 때문에 3경주가 좀 아리송한 경주인데, 일단 먼저 볼 수 있는 마필들이 10번 담양태양. 직전 경주 선행 가서 그냥 버텨버렸죠. 그 직전에는 선행 가서 무너졌던 마필이 그 다음에 선행 가서 버티기. 자, 이번 경주는 승급전, 혼자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너무 좋아요. 부담 중량 자체가 지금 51kg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쪽에 뭐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지만 10번 담양태양도 여기에서 뺄 수는 없는 마필이다. 하지만 저 같으면 이거 축 놓고 가기에는 정말 불안한 마필이 10번 담양태양이죠. 10번 담양태양은 가지고는 가되 받쳐서 가지고 가자 말씀을 드리겠고, 자, 편성 자체가 이렇게 충마가 부진한 편성이라고 보면 저는 다시 한번 3번 지장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번 지장이라는 마필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게요. 3월 26일 사경주입니다. 그때 당시 김동현 기수가 스타트도 안 됐고 라스트 후미정계를 하다가 라스트에 올라오는 발걸음이 정말 부스터를 키고 로켓 추진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 경주 4월 7일에 메인 승부처로 가지고 가서 제대로 한 방을 잡아냈던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4월 30일도 솔직히 믿었어요. 충만은 아니지만 주력으로 때렸던 마필인데 김동현 기수가 그렇게 뭐 좋은 전개를 보여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이번 경주 편성도 이러하고 기수도 최신의 기수로 바뀌었다. 조교 때 훈련 상태도 양호하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노릴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경주 다시 한번 3번 지장을 여러분들께 좀 강력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외곽에 있는 11번 도쿄블루, 외곽 게이트로 밀리긴 했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은 충분히 만났어요.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뭐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줬던 발걸음 자체는 11번 도쿄블루도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안쪽에 있는 1번 투스카로라벨 복병 세력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마필일 것 같고요. 뭐 7번 구말리도 이 정도 편성에 거리가 1200이라고 하면은 한번 들이대볼 만은 하다. 구말리까지도 복병으로 좀 봐줄 수 있는 편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3경주도 그렇게 쉬운 편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3번 지장에 다시 한번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편성은 만났다 짚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뭐 좀 볼 수 있는 마필이 딱 한 마리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2번 아테네. 지금 계속적으로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조인건 기수 변경.
정말 최고죠.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을 하던 마필을 조인권 기수가 안쪽 게이트 출발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번 아테네는 그냥 날라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 아테네는 인정을 좀 해주겠고, 자, 4번 늘레랑이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600m에서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직전에 1300까지도 지금 2착으로 연달아 4번의 2착,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3점 하방에서는 4번 느레랑과 10번 CF스타를 같이 동반 출전을 시켜놨는데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전력상에서는 4번 느레랑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 52.5에 승급전을 치르는 4번 느레랑 뭐 당연히 좋게 봐줘야 될 것 같고, 6번 최강드림이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좋았는데 발주를 하자마자 이성재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말은 우승을 했습니다. 혼자서 우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6번 최강드림 이번 경주도 컨디션은 좋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마필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뭐 직전 경주 뽀록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마필이 저는 이 3번 파이스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3번 파이스티도 직전 경주가 그냥 어부지리로 우연찮게 들어온 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마필. 자, 이번 아테네를 필두로 4번 느레랑 그리고 3번 파이스티, 6번 최강드림까지 살펴볼 수 있는 4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조찬원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메인 승부처. 오경주를 냉면 그대로 딱 보면 두 마리가 먼저 보이죠. 9번 당대거암, 10번 굿캐스팅. 10번 굿캐스팅은 뭐 기본기가 이미 인정을 받은 마필이고 9번 당대거암 역시도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필. 여기에서는요 저는 복병마필의 발걸음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되겠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9번 당대거암의 발걸음도 인정을 하고 이 10번 굿캐스팅의 발걸음은 더더군다나 당연히 기본 사이즈가 된다고 인정을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이 두 마리의 마필을 무조건적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를 그 복병 마필을 축으로 인기 마필들을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되겠어요. 저는 이번 경주에 그 마필이 10번 굿캐스팅의 발걸음을 제압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좋은 편성을 만났고 컨디션 역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그 복병 마필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경주를 만났다. 그 복병 마필을 축으로 인기 마필들 3마리를 공격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경주로 저는 이번 경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경주 메인 승부처 4시 15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6경주 1등급 중거리 경주죠.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등급 1400m 경주 충마는 확실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충마가 확실한 충마를 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주죠. 그리고 이번 경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마필은 7번 토암산. 7번 토암산이 지금까지 뛰었던 전력을 보면은 직전 경주에 인기 2위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판에서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렇게 생뚱맞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람이 불었던 마필이 인기도를 지켜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어찌됐던 말한테 약을 먹였던 뭘 했던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마방에서 준비 과정도 좋았을 뿐더러 기수가 또 그렇게 다 주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거에 중요한 건데, 자, 이번 경주는 글쎄요, 직전 경주보다 편성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편성은 아니거니와
그리고 부담 중경도 좀 올랐고, 물론 뭐 직전 경주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믿기에는 조금 불안감이 있다. 7번 토함산 이번에도 현장에서 배당판에 폭탄 바람이 불지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마필인 것 같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 11번 I'm Your Father라는 마필 18주 마방에서 관리를 좀 잘했으면 뭐 올해 그래도 대상경주 하나쯤은 좀 먹을 수 있을 마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11주 마방 아직까지 밀러 조교사가 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경마에 좀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뭐 말들을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조교시킬 때 좀 스포 조교시킬 때 놔줄 때는 확실하게 좀 팡팡 놔주고, 조교도 좀 강조교도 좀 시키고, 약하게 시킬 때는 약하게 좀 시키고, 이렇게 좀 조교에 강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종일관 약하게 조교를 시키고 말들이 무겁게 뛰는 모습, 그런 모습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직전 경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I'm Your Father가 마방을 이적을 하고 11주로 갔는데 조교 상태가 조금은 좀 약하다. 하지만 마필의 기본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봐줘야 된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준비하는 과정보다 훈련 강도를 좀 올렸습니다. 더 좋은 모습이죠. 강도를 좀 올렸다는 거는 확실하게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마필의 기본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에요. 11번 I'm Your Father 훈련 강도도 올려주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충마로 좀 인정을 하겠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4번 슈퍼처린과 9번 제타바이트가 12주, 15주의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데, 물론 이 두 마리가 다 기본기는 인정을 받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공백기가 이렇게 넉 달씩 가지고 있다고 봐서는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두 마필이 동시에 이렇게 공백을 가지고 출전한다고 보면 사토시 기수의 9번 제타바이트보다는 19주 마방의 다실바 기수의 4번 슈퍼처린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번 경주 뭐 3번 비바에이스 지금 60전이 넘게 경주를 치렀는데, 제가 기수생활 한참 할 때부터 있었던 마필, 홍경표 마주는 무조건 뭐 송경윤 기수만 타면 뭐 비바에이스가 잘 뛸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 환상에서 아직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말 다 됐어요. 이제 뭐 송경윤 기수 아니고 송경윤 기수 할아버지가 와서 타도 이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비그바 에이스 이제는 좀 놔줄 때도 되지 않았나 좀 생각도 해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6경주 1등급 1400m 경주, 저는 11번 I'm Your Father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휴양 마필 두 마리 중에서는 4번 슈퍼처린이 좀 더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주차 경마 부산행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복병 마필도 추천드리고 인기마 접전 경주 압축도 해드리면서 다 끝났는데, 저번 주 정도 성적만 유지를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현장에서 좋은 마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5월 4주차 마지막 주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